지금 이제 메이저 카드 12장을 다 했고, 거기에 달 카드에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자리의 여자의 모습으로 해서 반항 카드 처음에 여성의 모습, 엄마와 아이의 모습으로 해서 반항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자리의 황소자리, 그러니까 그 황소자리의 모습은 이브의 두 얼굴에서 두 여자가 엄마의 모습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양반되는, 약간 대립되는, 같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성의 또 개자리의 여자의 모습과 수성의 어떤 모습으로 같이 이제 여성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자리와 그리고 사자자리의 모습으로 남녀가 대립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자리와 처녀자리가 같이 나오면서 여성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모습의 카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천칭자리와 개자리와 천칭자리의 모습에서 여성과 남자가 같이 나오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개자리에 정갈자리가 같이 나옴으로써 늙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오늘 이제 개자리의 사수자리의 모습으로 기억의 여신의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자리의 특징적인 것은 여자가 전부 등장합니다. 개자리가 엄마고 여성이고 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내면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감정의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원형적인 모습으로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 개자리의 달과 사수자리의 목성은 이거는 이제 문해모시네라고 여신의 모습으로 나온 기억의 여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이제 레테의 강에도 나오게 되죠. 레테의 강을 건너가게 되면 기억이 없어지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문해모시네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전생의 기억과 뭔가 어디서 봤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꿈이 맞더라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문해모시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의 여신을 쌤들. 자, 그래서 옛날에 같은 장소 같아 막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아까처럼 미쳤다고 얘기했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쌤들.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신기하게 들어주죠. 직관력이 좋다 해서 막 이런 소리 샀죠, 그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보세요. 각도는 150도가 되게 되고, 이 카드는 이 카드 안에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여성적이고, 그죠? 왼쪽에는 개자리의 여성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남성적인, 미래는 남성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래에는.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기반해서 미래로 가라. 과거에 기반하여 미래로 가라. 이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해모신을 읽으면서 기억의 치료, 영혼의 통찰, 개인적인 진실, 그리고 뮤즈,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과 학문의 여신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레테의 물이 당신의 영혼에 흐르면 기억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치료사인 문해모시네를 거부하다가 당신은 계속 잊어버리는 마법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해모시네는 당신과 접촉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문제는 기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옳은 판단을 못하고 있다. 미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거 저 얘기해줬죠? 안 했어요? 자, 적으세요. 미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의 기억, 자,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예전의 연인 때문에 현재의 연애를 못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비록 치료법이 유용하긴 하지만 꼭 세속적인 치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를 캐내어서 과거를 캐내야 밝은 미래가 있다. 과거를 캐내야 밝은 미래가 있다. 사실은 쌤들 문해모시네 이게 카드가 힘듭니다. 중간에 해결 방안으로 나오게 되면 뭘 생각하란 말이가 무슨 말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몽환적인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으로 나오게 되면 과거는 이러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미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신이 나와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 어렵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낮추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전해지고 기억되는 모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옳은 판단을 하게 된다. 과거와 적으세요. 과거와 미래가 밸런스가 맞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이 이 카드를 띄워놔야, 그죠? 이 카드를 띄워놔야 이 카드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네. 우선은 이제 여기에 달이 있고, 그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목성이 있죠. 한 150도가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자, 달은, 자, 그리고 목성은 이렇게 또 비교를 해야 되죠. 달하고 목성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별자리로는 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별자리로는 자, 개자리고 여기는 사수자리죠. 그리고 물의 성향이고 불의 성향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카디널이고 미터벌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뭐 시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외우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이 안에 절반은 약간 과거의 개념이 들어있고, 자, 절반은 미래의 개념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키워드로 본다면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로 나아가라죠. 요게 카드가.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가 없는 우리는 한 번씩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만 과거가 없는 우리는 사실은 또 그렇게 되죠. 없을 수가 그거 뭐 있습니까? 그죠? 내가 과거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게 자, 얼음 여왕이죠. 맞죠? 네. 자, 다음 게 얼음 여왕이 몇 번입니까? 21번. 자, 21번 얼음 여왕입니다. 자, 얼음 여왕은 자, 개자리에 달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염소 자리에 토성. 자, 토성의 기질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카디널이고, 자, 이것도 카디널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물이고, 자, 이거는 흙이죠. 그죠? 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개자리가 시기를 기억하시면 되고, 염소 자리도 시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과 흙의 여성성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디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력은 매우
좀 강한 편이죠. 사진력이기 때문에 강한 편이고, 개자리와 염소 자리는 어떤 형태입니까? 180도죠. 그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기 때문에 어포지션 180도. 요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자리의 어떤 이 물의 어떤 성향이 염소 자리에 뭔가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에서 뭐가 사라졌다? 여성성이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0도,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자리는 정이 많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데, 염소자리의 토성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노력하고, 자,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억제되는 감정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음영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성성이 깨진 상태입니다. 여성성이 깨지고 몸이 얼어붙었다. 여성성이 깨지고 몸이 얼어붙었다. 네, 토성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래도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죠. 눈에,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태죠. 거울도 깨졌고. 자, 얼음 여왕은 무정한 여성, 외로운 아이, 엄격한 어머니. 자, 그렇지만 죄책감도 있고 우울증도 가지고 있다. 마음 안에.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분명히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책임감. 적으세요. 엄마로서의 책임감. 자, 그리고 비정한 엄마. 자, 그리고 아기에게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주는, 아기에게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주는, 자, 그리고 이 여자의 거울은 깨졌습니다. 그죠? 아프로디테의 거울은 안 깨졌는데 이 거울은 깨졌어요. 자, 그래서 무의식의 상처, 깨진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무의식의 상처. 자, 그리고 이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개자리의 개자리와 염소 자리의 토성의 결합은 훈련되거나 통제되어지는 감정, 훈련되거나 통제되어지는 감정. 자, 그리고 억제되는 감정.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한번 봅시다. 문제의 원인은, 당신의 문제의 원인은 내면의 인격이 감정을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리고 감정의 병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차갑게 반응하며 외부와 거리를 둡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돌려놓노? 세상에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핵심이죠.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 돌리는 대신 스스로의 감정을 차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감정을 닫고 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 너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음 여왕은 자신에게 자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자신에게. 자, 그래서 자책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차단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며, 적어야 적이 많죠. 여러분들 힘들지만 적으세요.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며 부정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한번 봅시다. 이제는 더욱 성숙해질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 듯 무슨 소용 있냐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여자의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진짜 고통을 겪으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제대로 고통을 겪어야 성숙해진다. 자, 그래서 감정을 성숙시켜라. 자, 그래도 결론적으로 아프겠죠. 그죠? 아프겠죠. 왜냐하면 결론 카드에서는 당신은 무감각한 감정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냉담함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만이 당신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찾게 된다. 감정이 되살아난다. 이런 말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아내의 아픔을 인정한다. 엄마의 아픔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 카드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면 성찰을 하는 거지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유지쌤이 말한 것처럼 뭔가 전부 다 좋은 결론이 본인의 모습을 찾게 된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모습인데 이게 지금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되살아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무슨 표현을 말하는 건지 지금 이거는 뭐라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게 무슨 말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결론 카드로 나오게 되면 아내의 아픔을 인정한다. 그리고 엄마의 아픔을 인정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아픔을 인정하게 되는 게 이게 어쨌든 그런 아픔이 생긴다. 이겁니다. 결론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얼음 여왕 180도 그림은 카드로서 좋은 카드는 아니죠.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엄마로서의 책임감. 엄마로서의 책임감. 그럼 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아기의 대상이 아기도 될 수 있지. 그런 책임감을 가진다. 그런 것도 되지. 자, 그 다음에 해방 한번 봅시다. 해방. 자, 해방 카드는 자, 22번 해방이죠. 자, 해방 카드고 이거는 개자리에 다리 그리고 이거는 물병 자리에 뭡니까? 전황성 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물이고 자, 전황성은 뭡니까? 공기. 물병 자리 공기 사인이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카디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피지컬입니다. 자, 물과 공기는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개자리는 우리가 감정, 뭐 동정, 연민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물병자리의 천왕성은 공기 사인이기 때문에 지식 자, 그리고 독특한 발상
이런 것을 다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150도일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150도, 15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자리의 어떤 자기 집에서 자, 깨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겨울인 거예요. 그죠? 아직도 겨울이기 때문에 이 벌거벗은 몸으로 자, 다시 그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상조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이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모습을 이 카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정리를 해놓고 안에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도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자, 그래서 자, 독립하고 성장하는 시기죠. 요거는 이제 깨고 나왔잖아요. 자, 깨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달도 뭡니까? 조성달이죠. 이 달이 조승달이거든요. 그죠? 자, 초승달. 초승달은 뭐냐면은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죠. 자, 신월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쌤들. 내일 신월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신월은 황소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어쨌든 초승달이 시작을 새로운 시작이나 사건을 나타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계란. 큰 알은 뭘 의미하냐면 집이나 보호해주는 요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집이나 보호해주는 요소를 의미하게 되고, 자, 날아가는 이게 갈매기입니까? 새는 공기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계자리의 달은 기억을 의미하고, 계자리의 달은 이거는 기억을 의미하게 되고, 자, 요게 천왕성은 틀의 파괴를 의미하죠. 틀의 파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리의 달은 기억을 의미하게 되고, 물병자리의 천왕성은 틀의 파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쳐지면 뭐냐면 자신의 공간을 파괴하고 떠난다. 자신의 공간을 파괴하고 떠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혼도 되고, 그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되고, 감정의 해방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감정의 해방. 자, 그리고 가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혼. 자, 자유는 근데 어떤 자유입니까? 춥다에. 추운 자유입니다. 자, 추운 자유 뭐 시원하고 좋지 뭐. 그래서 추운 자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운 자유. 자, 자유로움은 뭔가 처음에는 감당을 하다가 좋아지죠. 처음에 자유롭다가 이게 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책임에는 내가 책임이 나릅니다. 보통. 자, 그래서 봅시다. 해방은 감정을 쏟아내다, IT를 벗다, 비정한 해방. 진짜 비정하죠. 자, 이 정도 자유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고 나면 돈 한 푼도 못 가져 나오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아닌가 하면 이거 돌아갈 수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비정한 해방. 그 다음에 불안정. 자, 그리고 고향에서 추방되다. 자,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자, 근데 세속은 어떻습니까? 험난한 세속입니다. 지금 험난한 세속. 그래서 자, 의식은 상승했죠. 자, 달은 험난한 세속을 의미하고, 자, 갈매기는 의식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궁극으로 이 카드는 과거의 사람을 잊어랍니다. 잊어라. 왜? 나쁘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라. 자, 그리고 이미 깨어진 알은 붙일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당신은 보호 단계를 이미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제 알에서 부활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의 껍질은 바깥에서부터 부서져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은 무언가에 갇혀 있다.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 자, 그리고 적으세요. 아직 시기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상태. 자, 그리고 가출, 빈손. 자, 그래서 어찌 됩니까? 준비하고 나와라. 준비 안 하면 이제 개고생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당신은 이미 껍질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일부는 노화되었습니다. 노화된 껍질의 남은 부분은 쪼아내기 위해서 힘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새로 나아가야 됩니다. 최종 결과. 당신은 껍질에서 부화되었습니다. 밖은 춥지만 성인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는 깃털이 자라날 것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일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 자, 과거로부터의 해방은 불안정하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잠자는 미녀가 나옵니다. 자, 나와서 불안정하니까 자빠자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연결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간 속에 들어가 자빠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자는 미녀가 된 거예요. 아직 활동할 시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활동하려고 나와보니까 너무나 지금 세상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면으로 집중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활동할 시기가 언제가 되지?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사실은 잠자는 미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도 관 안에서 이게 투명한 관으로 잘 자고 있는가 꽃들이 뭔가 보호해주고 구름도 손이 나와서 자,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달을 보게 되면 아까는 초승달이었는데 이제는 금음달이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금음달이 됨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도래해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 완전 금음달이죠, 지금. 내년 이제 완전 이 달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 달하고 아마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잠자는 미녀입니다. 자, 근데 온 우주가 응원해주죠. 좀 기다리라 이렇게 자, 응원해주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죠. 자, 23번 잠자는 미녀가 되죠. 그게 자 개자리에 달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 자, 개자리의 달은 자 뭡니까? 물이죠. 물고기 자리도 물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카디널이고 그리고 여기는 유토벌이 되게 되죠. 자,
뭐 또 빠진 거 있나요? 다 됐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거는 감정. 자 이거는 뭡니까? 몽환적 그리고 영적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유튜브를 떼고 그래서 마법에 걸린 영혼은 마법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마법에 걸린 영혼은 마법에 걸린 영혼은 때가 될 때까지 마법이 풀리지 않을 거다, 그죠? 마법에 걸린 영혼은 때가 될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왜? 개자리가 어머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어머니 유산이 되냐면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하늘에서 이렇게 이불처럼 감싸주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약간 기다려야 할 시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조용히 뭔가를 우주의 어떤 기운 내지는 어떤 시기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잠자는 능력카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각도는 120도. 자, 120도입니다. 그려보면 자, 120도가 됩니다. 자, 생각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행동할 시기가 아니고 자,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당신은 집도 불안정하지만 기대에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 솟구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달콤한 고통일지 모르지만 당신을 억압하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갈망을 막거나 제거하지 못한 채 그저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에서는. 그래서 솟구치는 갈망이 있다. 마음 안에 내가 솟구치는 갈망이 있다. 그리고 자신을 억압하고 참고 지속하고 있다. 자, 지금 이게 문제의 원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만 내면으로 간직하고 있고 요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신은 집 없는 자에게는 가호를 내려준다는 걸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마음껏 꿈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면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계속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탐색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꿈을 꾸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자, 기다려라. 적으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느낌을 따라라. 자, 그리고 너의 꿈을 믿어라. 그리고 현실적인 지적은 맞지 않다. 자, 그리고 최종 결과. 최종 결과는 당신은 좀 더 심오한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직관과 통찰을 지닌 가이드가 당신에게 외부 세계의 기적을 보여주고 외로움을 잊게 해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길을 찾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영감을 사용하라. 영감을 사용하라.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망의 이제 뭡니까? 자, 달에 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달에 관한 사항은 다 끝났고, 자, 이제 태양 카드로 넘어갑니다. 자, 태양 카드는 달 카드는 뭡니까? 감정, 공정, 연민, 사랑, 그리고 뭐 내면의 기억들, 막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거였다면, 자, 이제부터 태양 카드는 자존심. 자, 태양 카드는 자존심과 권위, 자, 그리고 책임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되죠. 자, 그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마칩시다. 이거까지만 하고. 우리가 1시에 마치나요? 12시 반에 마치죠? 네. 이봐 정신이 없다. 자, 이게 33번, 아이고 24번. 자, 24번 전투네요. 24번 전투. 자, 태양의 첫 번째 카드죠. 태양 카드의 첫 번째 1번 카드가 되고, 자, 거기에 자, 사자 자리에 자, 태양이고, 그다음에 양 자리에 자, 화성이 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불이고, 이것도 불이죠. 완전 파이어 합니다. 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여기는 픽스입니다. 자, 픽스가 되게 되고, 이거는 뭡니까? 카디널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성질은 어쩌면 더 급할 수 있는 게 양다리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둘이가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20도입니다. 각도는 그래도 120도. 의시아하고, 이게 불과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시아에서 뭔가 통합돼서 이루는 에너지는 굉장히 좀 강하게 될 수 있죠. 자, 이 전투의 모습은, 이 사람은 이게 보면 이건 뒷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앞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서로 섀도우 복싱이죠. 섀도우 복싱, 그림자. 우리 누가 있는 것처럼 복싱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복싱을 상징할,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이쪽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의 첫 번째가 전투 카드는 네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요거죠.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자, 천칭 자리에 너의 모습이 비추는 그 모습과 약간 좀 흡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전투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 전투의 카드는 인간관계에서 의미 없는 다툼. 인간관계에서 의미 없는 다툼. 자, 그리고 소중한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자들, 죄송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그 차 운전하고 가다 옆에서 뭐라 하면 있잖아. 끝까지 가서 또 같이 싸우고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왜 저럴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왜 저럴까? 그 진짜 쓸데없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걸 끝까지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또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는 자, 사막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자, 사막은 사막이라서 외부의 사막의 적은 어쨌든 전쟁의 요소를 의미하게 되고, 전쟁의 요소, 사막이라는 것은 전쟁의 요소에, 그리고 외부의 적이 자신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 카드가 쌤들 나오게 되면 일진에서 나오거나 하거든. 아유, 막 굳이 싸워서 뭐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안에 있는 거는 싸우는 건 옳지 않합니다. 옳지 않아. 자, 그래서 자, 전투, 힘겨루기, 파로스의 승리, 자면, 무화, 자신의 목표, 무술연마, 섀도우 복싱. 우리 그때 이거 읽었었죠, 쌤들. 그래서 보세요. 피로스가 되는데 보세요. 이겨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승리.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뭐 이기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겨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승리. 피로스는 고대 그리스 에페로스의 왕으로서 피로스의 전쟁에서 로마군과 싸워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그만큼 손실도 많이 입어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고사를 남겼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섀도우 복싱 한번 보세요. 원래 권투에서 혼자 하는 연습을 뜻하는데 요즘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서 가상의 공격 상대를 만들어 놓고 비판하거나 욕하는 모습을 섀도우 복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의미 자,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당신은 격렬한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타인이 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망스럽게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승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나쁜 적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격렬하게 노력할수록 당신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당신을 자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휘말린다. 헛된 투쟁을 하고 있다. 나의 감정과 헛된 논정에 적으세요. 나의 감정과 헛된 논쟁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상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의 감정과 헛된 논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앞으로의 과제는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 땅을 그냥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아슬아슬한 승리나 패배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약간의 용기를 내어서 상대와 맞서 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카드가 또 나오게 되면 전투기 때문에 대항해야 됩니다. 대항한다고 나오죠. 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은 틀리죠. 그래서 전투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싸워야 한다. 대항하라. 주장하라. 자, 그리고 에고를 위해서 싸워라 했죠. 자, 최종 결과 당신은 외부의 적이 당신 일부 즉 내면의 인격이 반사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할 때 팔을 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싸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 그래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대와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한번 불러드렸죠? 아닌가요? 상대와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와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